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오늘은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의 저자이신 손화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라는 글쓰기 에세이로 찾아뵙게 된 손화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이 제목이 확 와닿아요. 네. 저는 2009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10년 넘게. 1년의 이제 사건들을 겪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 응어리를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펜을 잡고 일기를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비슷한 계기인 것 같아요. 삶이 하나의 어떤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질 때, 되게 힘들 때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인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진짜 본능적으로 그렇게 찾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쓰기 시작해서 꼭 일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 신문 보다가 나를 위로해주는 게 있으면 스크립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게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좀 공황장애나 이런 불안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심했었는데 병원에 갔으면 됐는데 병원에를 안 가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어떤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때를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쓰기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좀 돌파할 수 있는 숨구멍 같은 그런 역할을 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쓰기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글쓰기를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멈출 수 없게 됐다. 네.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뭐 옆에서 누가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원시원함, 내 멋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그쵸. 시원시원함이 너무 저는 속 시원해요. 그래서 글쓰기가 아직 뭐 지겹거나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아직은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저는 진짜 공통점이 네.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올리신 영상 네. 글쓰기 그 메인에 네네. 그거 저 진짜 보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인가? 아니 저잖아요, 책을 쓴 거는. 근데 이 내용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진심으로. 저도 지금 딱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기 제발 마음대로 쓰세요. 그니까 그거 너무 아무도 공감했어요. 안 보는데 이걸 강조하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100%는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죽기 전에 태워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쓰긴 써도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좀 순화해서 쓰고 뭐 이런. 근데 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고민돼요. 근데 뭐 그런 모습까지 그냥 다 나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있죠. 저는 일기를 보면 네. 대체로 이제 좀 슬프고 괴롭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글쓰기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쓴 글이 훨씬 이제 생동감 있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은 글을 언제 찾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딱 그래요. 글쓰기라는 게 기분 좋고 기쁠 때는 이상하게 안 써지더라고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도 펜을 들게 되고, 글쓰기는 기쁠 때 더 기쁘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그걸 조금 괜찮아지게 하려고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방구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글쓰기가. 글이라는 게 이제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대중문화 쪽, 특히 음악 쪽 해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싱어송라이터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노래 가사로, 멜로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보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그 사람은 음악인 것 같고, 어떤 화가는 말하는 방식이 그림으로써 말하는 것 같고, 저는 말보다는 글이 편하거든요. 각자 가진 자신의 표현 수단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쵸. 저는 글이 목소리고, 그래서 글쓰기는 한마디로 저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리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표현을 하고 싶은.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란 사람
사람이 이 우주에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본능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나를 소리치고 싶은 그쵸. 그런 마음이 네. 다 있죠. 네, 맞아요. 솔직히 친구 되게 많으세요? 아유 뭐 그냥 인싸구나. 아니야. 인싸시고 저는 막 마음을 몰아가겠습니다. 네, 마음을 이렇게 막 다 털어놓을 만큼 그런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종이랑 펜에 의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가 내 친구다. 글쓰기를 통해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 다 털어놓듯이 털어놓게 되면 또 시원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친구 없어서 이게 글쓰기 아니야. 시작했어요. 인사인 거 방금 딱 눈치챘어요. 작가님이 글을 쓸 때 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적으로 글 쓸 때는 정확성이라든지 팩트가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겠지만 제가 쓰는 어떤 에세이라든지 일기라든지 기사글 외에 그런 글들은 저의 고유한 생각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글이니까 그게 다른 요소들로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잘 담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해받는 요소가 다른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좀 잘 쓴다는 말 듣고 싶어. 내 글발을 좀 보여주겠어. 막 이런 스스로의 욕심?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더 꾸미게 되고 미사여구 붙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선물 포장이 막 요란하다고 그 선물이 화려한 게 아니듯이 본질이 그렇게 많이 꾸미면 감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진솔하게 내 진심을 담는 것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 뭐 좀 꾸미고 싶은 그런 나의 또 다른 욕심이랑 이제 싸워서 좀 더 담백하게 진심이 독자분들한테 잘 닿게 하는 것 그 점을 가장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글을 쓴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일기 쓰신 지가 더 오래되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아니 근데 일기는 이제 누가 안 보니까 저는 정말 누가 안 본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막 썼기 때문에 진짜 가감없이 완전 네. 그냥 솔직한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글쓰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진짜 글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글을 쓰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체크도 해야 네. 되고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빼고 더하고 그것도 엄청 심혈을 네. 기울여서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네. 하나를 쓸 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글을 쓰면서 혹시 슬럼프가 온 적이 있나요? 저는 글 쓰는 거를 그러니까 의무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면 슬럼프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재밌게 하고 있어서 슬럼프가 잘 오진 않는데 그래도 저도 마감이 있는 글쓰기 할 때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근데 저는 슬럼프가 와도 계속 쓰는 편이거든요. 내가 진정한 작가라면 안 써질 때도 그걸 고뇌하고 계속 쓰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안 써진다고 노는 것보다 안 써질 때 약간 고뇌하는 나 자신이 멋있는데?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속 쓰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또 없어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그냥 조금 당연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뭘 하든 슬럼프는 네. 올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맞아요. 작가님이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말이 있나요? 그런 게 되게 수시로 많아서 이렇게 딱 질문을 받고 한 가지를 딱 생각해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 행위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힘들었었다고 했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때에 마이클 싱어라는 그 작가분의 책을 봤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 그걸 하는 내가 있고 그 글을 쓰는 나를 인지하고 있는
또 내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그냥 어떤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불가에서 이제 뭐 윗바사나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를 그냥 오롯이 지켜보는 것 그게 마음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계통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글쓰기랑 나를 지켜보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 딱 들어가서 빠져 있으면 못 태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괴롭구나.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감정에 있는 거구나 라고 그걸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래 알아차리기만 하면 나아져요. 다른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 내가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지금 상해 있는 상태구나 라고 그걸 글로 쓰시면 진짜 좋아요. 일기 쓸 때 그렇게 아마 맞아요. 그런 효과를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 이제 적고 나면 그냥 요 종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이거 보는 맞아요. 한 발자국 멀리서 그렇게 그 감정을 느낀 나를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분리시킬 때 엄청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에. 그렇대요. 그게 치유가 된대요. 네. 그렇대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무서운 상상을 많이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약간 힘든 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네.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 발자국 멀리서 보라고 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유체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에서 너를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그때 한번 유체 이탈을 시도했어요. 네. 근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글쓰기가 그걸 도와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글쓰기가 진짜 유체 이탈을 네. 도와줘. 우리 말이 이상한 갑자기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글쓰기는 네. 나를 한 발자국 멀리해서 유체 이탈이다. 감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맞아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글쓰기를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글쓰기를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글쓰기를 좀 만만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책에 보면 모닝 페이지라는 언급을 제가 했는데 모닝 페이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좋고 오늘 내가 뭐 세탁소에 들려야 되는데 점심에는 뭐 먹지? 이런 것처럼 내 뇌 속에 있는 그런 잡생각들을 상관없이 막 다 쏟아내는 그런 글쓰기거든요. 내 무의식까지 검열 없이 막 이렇게 토해내는 글이 자신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냐라고 하는 그런 엉망진창의 글이 오히려 진짜 글이다 라고 네. 제가 이제 책 원고를 받아서 모닝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을 읽었어요. 모닝 페이지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저도 앞으로 글을 쓸 때 모닝 페이지를 활용해서 아침마다 이제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해가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모닝 페이지 꼭 아침에 안 쓰셔도 되죠? 그럼요. 그럼 아침에 안 쓰셔도 되죠. 진짜 글이라는 이브닝 페이지. 맞아요. 네. 영어 잘하시네요. 글이라는 건 진짜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멋있지 맞아요. 않나요? 종이와 펜만 있다면 나는 창작자가 어디서든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들이지 너무 않고. 네, 맞아요. 미천도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맞아요. 글쓰기 너무 멋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모닝 페이지를 네. 얻어가는군요.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